저희가 한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희의 뿌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이고 당연히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TV를 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한글 수업 풍경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뉴스도 흥미로운 내용의 다큐멘터리도 모두 한글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News is a good place to practice because they have to speak clearly and you have to listen, and it's good for both listening and reading. 한국의 뉴스 채널을 본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또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걸로 적용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신선하고 또 저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서. 지난 2001년 9월 문을 연 믿음제일 한글학교. 지역의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 가운데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 수업이 이뤄집니다. Is a pace I can adjust to. So I'm very hopeful that I'll be fluent in Korean before I know it. 한국은요, 엄마하고 아빠가 태어난 곳이고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국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되고요. 한글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한글의 의미까지 전달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수준별 맞춤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도 열립니다. 명절이면 명절 음식인 산적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탈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 만들어 써보기도 하는 거죠. 한국어를 교육한다는 것이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정서를 한국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점이고 저희 한글 학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오늘 아시다시피 한국 전통 탈을 만들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믿음제일교회 한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포들에겐 정체성 문제에서 한글 학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만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정체성에 혼란을 빚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동포 학생들은 이곳에서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이제 2세로서의 그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저희의 뿌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이고 당연히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진 우수한 문화나 그리고 이 한글이 가진 동창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원리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집에서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글을 배우러 찾아오는 현지인도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한글 학교가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서 더 나아가 미국 사회 곳곳에 한국을 폭넓게 알리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다양성을 위해서 한국어권 학생 말고 이제 그 외국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하거나 좀 더 접근하기 가까운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광저우 한국학교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한 합창곡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자주 듣는 노래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 비속어 가사를 순 우리말로 개사해 부른 건데요. 직접 가사를 바꾼 우리말 노래를 부르며 한글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글날 행사는 저희가 한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바탕이 되는 것에는 우리 한글이 있을 겁니다. 한글의 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한국학교인 광저우 한국학교는 10년 전 동포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 온 40여 명의 선생님과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학생 380여 명이 대한민국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을 속의 학교와 같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민, 이사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정체성 교육과 그리고 문화를 잇는 데 있어서의 한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만이라도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도에 설치된 TV에서는 YTN 뉴스가 계속 나와 아이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돕습니다. 평소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 간판밖에 보이지 않아서 가끔 한국 소식이 이제 그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TV에 한국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복도에 지나다니면서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YTN에서 이런 셋톱박스를 제공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복도에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YTN 뉴스를 우리 모두가 접할 수 있게 되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매우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한국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를 배울 때 책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인의 삶과 시인이 살던 시대의 역사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거죠. 윤동주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한글로 시를 쓰신 용감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YTN 콘텐츠를 보고 이제 육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저우 한국학교에는 중국학교나 국제학교에 다니다 전학와 아직 한국어가 낯선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한글을 익힘으로써 우리 것을 스스로 잘 지키고 발전시켜 가길 바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죠. 지난 학기부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어려워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없었으면 우리 다 한자로 써야 돼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 잘 쓸게요. 한국으로부터 2,000km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진 땅에서
우리말 글 교육을 통해 동포사회 구심점이 되고 있는 광저우 한국학교.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인재의 산실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 주말도 반납한 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7학년까지 수업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토요일도 수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만 5살에서 18살까지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토요 한국학교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 역사, 그리고 이 학교에 옴으로써 여기 선생님들과 배울 수 있는 예절, 예의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긴 해요. 토요 한국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이 출석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총 8개 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직 한국어에 서툰 저학년 학생들은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단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먼저 한글에 흥미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단어 카드를 보고 글자를 따라 쓰는 등 한글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실습 수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특활 활동으로 서예, 그리고 고전무용, 사물놀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창작, 미술, 그리고 한국어로 노래 배우기, 그리고 이제 고학년 중에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 반은 토픽 조금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곳 토요 한국학교에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한인 동포 2세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의 역사, 문화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그 한국적인 부분을 잃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곳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에게 바라는 건 단지 유창한 회화 실력이나 수준급 어휘력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지 사회와 더불어 지내는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토요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교포 자녀들과 현지인 모두가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좀 더 교포 사회와 현지 사회의 학교를 알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연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2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한인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이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세계로 간 대한국인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64개국 330여 명이 참석해 사흘 동안 지역별 주요 현안 토론과 한인의 운영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한인회장 대회를 우리 회장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데서 120년 전에 그래도 우리 1세대 한인 선조들이 이민을 가셔서 또 이렇게 12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그 뜻깊은 자리를 여러 우리 한인 회장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동포사회와 모국 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 3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576회 한글날을 기념해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화전을 공모합니다.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글 또는 한글 사랑에 대한 자유 주제로 본인이 창작한 시와 시화를 오는 20일까지 스터디 코리안 게시판에 등록하면 됩니다.